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6조 노회의 직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68페이지부터 11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PPT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 문구들을, 헌법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헌법에 있는 문구들을 보면서 제가 빠르게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 그리고 미조직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을 총찰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인적 자원이죠. 우리 목회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까지 그 휴먼 리소스라고, 뭐 사회에서는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데, 노회 안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들을 총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찰이란 말이 또 나왔는데요. 종합하여서 살핀다, 살펴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총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것도 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있는 용어니까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2번, 각 당회에서 제출하는 헌의, 청원, 문의, 재판권을 처리한다. 헌법 안 읽어보겠습니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와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뭐 여러 가지로 헌의, 청원, 상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됐던 하회에서 하회인 지교회와 당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문건들 그리고 안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소권은 노회에 상소하는, 노회 재판에 불만을 품고 상소하는 것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총회나 대회가 있으면 대회로, 총회로 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노회가 잘못한 것 아니면 노회가 정당하게 했더라도 그 해당 당사자가 불만을 품고 노회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것, 상소를 제기한 것은 상회인 총회 혹은 대회가 있으면 대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노회들 보면 노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며칠 이내로 15일인가요? 이내로 상소하라라고 해놓고, 정작 상소를 하려면 상회에다, 총회나 대회에다 상소를 하려면 노회를 경유하는, 또 도장을 받아서 노회를 경유해서 상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재판한 것이나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도장 자체를 안 찍어줘서 상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결의를 했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상소를 하면 노회는 당연히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이런 안건으로 우리가 했지만 불만이 있어서 상소를 한다고 해서 올려보냅니다 하면서 올려보내는 것이 정상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보면 그렇게 상소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상소권을 접수해서 상회에다가 올려보내야 될 책임이 노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고시와 인사행정에 대한 건데요.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임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임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를 선출하여 승인하며, 여기 이제 장로 전까지는 노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회 소속의 회원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은 정식 정회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노회 관리를 받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인사 행정들을 노회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이제 장로 선거 피택하는 것은 당회의 업무지만 당회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세례교회 몇 명 됐기 때문에 장로를 몇 명 뽑겠습니다라고 이제 청원을 하면 그것을 승인하고, 피택된 장로, 이제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하겠지만 피택된 장로를 노회에 불러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장로고시를 치르고요. 고시하고, 그리고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도사 고시를 실시하여 인가하고, 목사 지원자, 목사 후보생이죠. 목사 후보생들도 고시하고,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명,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인사행정들을 노회가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서류 업무들, 당회록 관리, 그리고 재판회록, 검열, 그러니까 당회에서 재판한 것들이 있으면 그 기록들을 검열해서 잘 처리되었는지 노회가 볼 때 잘 되었으면 찬, 잘못되었으면 부하고 이렇게 이제 찬, 부 표시를 하고, 도리와 권징에 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당회나 지교회에서 문의가 올라왔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노회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4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 지교회를 시찰하는 내용인데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의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시찰의 목적이 나오죠. 각 교회를 돌아보고 각 교회가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시찰을 하는데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이 없는지 살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교회의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실정, 잘못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폐해, 폐단, 잘못된 그런 악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정을 지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시찰위원들을 둬서 이제 시찰도 구역을 나누고 그 시찰 구역마다 시찰위원들을 두어서 시찰하도록 그렇게 노회가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시찰회라고 이제 노회 안에 또 나누어진 그런 회가 있는데, 원래는 시찰을 위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 친목 모임처럼 그렇게 이제 바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혼돈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처럼 그렇게 운영하면서 사실 시찰을 하려면 시찰할 수 있는 목사들은 위임 목사여야 되는데, 이제 친목회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시찰장들을 위임 목사가 아닌데도 그냥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시찰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시찰을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위임 목사여야만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찌그덕거리기도 하고, 시찰장을 꼭 위임 목사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목회인데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찰회의 주 목적은 교회를 시찰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늘날 그런 시찰 구역 안에 교회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문제보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시찰회의 위상이 조금 애매해진 경향이 있는데, 원래 시찰회의 목적은 시찰위원들을 선정해서 시찰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잘 목회하고 있는지,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 목회를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차례를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입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 지교회 관리. 지교회를 설립, 분할,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을 처리 방침을 지도하고 방조한다. 방조는 우리가 방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그냥 지켜보면서 모르는 체 하는 걸 방조 이렇게 또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방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조는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돕는다. 도울 방자를 써서 이제 돕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교회의 설립, 교회를 설립하고 분립하고 합병하고 폐지하고 이 모든 권한은 노회권입니다. 그리고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 그것도 이제 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미조직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일도 당회 노회의 권한이고요. 여기 이제 전도 학교 뭐 재정 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업무들이죠. 전도 사역, 또 주일학교, 학교 사역, 그리고 재정 관리 이런 일체 사항들에 대해서 지교회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 볼까요? 상회의 청원, 헌의, 총대 파송하고 하회의 총회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이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노회가 당회보다는 상회지만 총회보다는 하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양쪽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회에서 올라오는 청원과 헌의를 또 잘 처리를 하고요. 또 상회에 헌의할 일이 있으면 또 올려보내고 또 상회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으면 또 노회에 속한 각 지교회들에 또 내려보내서 그것들이 전 총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노회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를 봉행 이런 말도 어려움 또 한자어가 나오는데요. 받들어서 행한다라는 거죠.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고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여기 보면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오늘날 보면 노회가 직접 전도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무튼 노회가 전도에 대한 일들도 해야 된다라고 노회 직무에 우리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요. 이제 총대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범사에 교회의 신령적 유익, 영적인 그런 유익들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볼까요? 목사고시 이런 목사고시 내용인데요. 목사고시를 시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목사고시를 어떤 과목을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도사 고시 보고 나면 목사고시 또 봐야 될 텐데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거의 다 우리 이 헌법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 신조 나오죠. 신조는 우리 앞에 헌법책 앞쪽 부분에 보면 신조 해가지고 성경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여기까지가 이제 신조에 해당하는 거죠.
신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권징조례. 권징조례는 우리 이제 뒤에 우리가 지금 정치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정치 부분 배우고 마지막 시간쯤에 이제 권징조례를 살짝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 고시를 보려면 이 권징조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권징조례가 목사 고시에 나오는 권징조례가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보면 됩니다. 사실 권징조례가 쉽지 않습니다. 그 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목사고시에 나오는 정도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권징조례에 대해서 숙지해서 하셔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모범. 우리 예배 모범 우리 권징조례 뒤에 보면 예배 모범이 나오는데 우리 몇 가지는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하고 연관되는 것들 보면서 예배 모범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튼 예배 모범도 따로 한 과목으로 시험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회학. 목회학 과목이 여러분 개설되어 있죠? 목회학, 저도 MBB 때 한 과목 목회학이라는 제목으로 한 과목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목회, 뭐 신방이며 뭐 실천 목회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과목이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8번 지교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지도. 우리가 앞에서 지교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당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당회가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지도하고 감독할, 관리할 그런 책임이 이 노회에 있습니다. 9번 볼까요? 9번. 9번부터 11번까지는 시찰위원들이 미조직 교회, 허위 교회를 어떻게 시찰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9번.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에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을 두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0번 노회는 허위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그래서 허위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허위교회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시찰위원을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잘 시무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11번 봅시다.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의 장로와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볼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노회에 이제 문의하고 청원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당회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회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찰위원들을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찰위원들이 먼저 교회 대표자들을 만나서 교회 대표자들, 당회와
담임 목사가 이제 제출하는 그런 문서들, 청원서 이런 것들을 보고 형식이 맞춰졌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해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노회에 상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회의 그런 직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노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이죠. 목사와 목사 후보생까지 이 노회에 소속된 인적 자원들에 대한 그런 총찰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살펴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교회,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시찰하고 그 교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목사고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각종 그 전도사고시 또 목사 후보생고시, 장로고시, 강도사고시만 빼고 모든 고시들을 노회에서 또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았던 것들 여러분들이 헌법책을 계속 자주 읽어보면서 좀 숙지를 하고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헌법을 관심을 갖고 읽지 않으면 목회를 하면서도 에이 헌법 이런 거 뭐 필요해 하면서 이제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설교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성경 신학만 또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직하려면 헌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헌법의 규칙대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책을 좀 가까이 하시고요. 헌법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당회, 노회 이런 업무, 직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7장 노회록과 보고. 노회가 이제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 목사의 임직과 이명,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 교회 설립, 분립, 합병, 지방 안에 있는 각 교회의 정황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이제 노회에 이제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명부들을 가지고 다 잘 정리하여서 매년 상회, 대회가 있으면 대회에, 대회가 없으면 총회에 이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회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명부, 우리 앞에서 이제 당회가 보관해야 되는 명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도 노회에도 각종 명부가 있습니다. 시무 목사 명부, 무임 목사 명부, 원로 목사 명부, 공로 목사 명부, 전도사 명부, 그리고 목사 후배생 명부, 또 이제 강도사 명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전도사였다가 강도사가 되기도 하고,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시무 목사 하다가 무임 목사가 됐다가 다시 무임 목사에서 시무지를 찾으면 시무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이제 변경해서 잘 기록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부에 따라서 그 노회에 속한 시무 목사가 몇 명이고 무임 목사 현황이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전체적인 인적 자원의 그런 실태들을 노회가 장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회의 회집. 우리가 앞에서 이제 노회의 성수를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했던 것과 노회의 성수 5조 노회의 성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뭐 비슷합니다. 노회 이제 회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성수의 안건과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봅시다.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앞에서 성수에서 한 것과 똑같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성수가 될 때에도 목사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그러니까 목사 3명, 장로 3명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회집하기 위해서 노회를 모여야 합니다 하고 청원하는 것도 목사 3인과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 2명 해갖고 이렇게 또 그 교회 장로들 3명 이래가지고 청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각 다른 교회,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 그러니까 3개 당회가 필요한 거죠. 당회에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3개 당회의 목사와 장로 3인, 각각 다른 교회의 장로 3인에 의해서 청원이 되면 그것을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없을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10일 선기하여 먼저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10일 이전에 관하 각 회원에게, 그러니까 노회가 관하라고 있는 그 아래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는 통지서에 이런 안건을 다룰 겁니다라고 명시해서 보낸 그 안건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안건에서 파생된 또 다른 안건을 다루면 안 됩니다. 그 안건을 이야기한 그 안건만을 딱 액면 그대로 그것을 다루어야지, 그것을 안건을 다루다가 거기서 파생된 다른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는 안건으로 상정돼서 공문에 발송된 그 내용만을 토의하고 그것만에 대해서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때 교묘하게 임시회의에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이제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참 좋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사회 법정에 가게 되면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다 불법적인 것들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자 없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노회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대회는 우리가 이제 171페이지 보면 대회가 11장 대회가 나오는데, 우리 총회는 대회제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아, 대회제는 뭐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173페이지 12장 총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PPT입니다. 9강, 10강, 7위회 두 번째 총회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기타 회의를 다룰 텐데, 오늘 아마 총회까지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7위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우리 교단의 명칭이 뭐죠? 합동인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하고 합동인가요?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공식 명칭은 그렇고요. 물론 이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곳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하고 합동, 뭐 통합, 뭐 이런 그런 편의상의 구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총회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자, 총회는 삼심제의 최고 7위회고요. 이제 삼심제라고 할 때 우리 앞에 총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노회, 대회, 총회 이게 이제 삼심제고요. 그래서 삼심제의 최고 7위회는 총회가 됩니다. 그리고 상소할 때 최종심 판결 기관이 됩니다. 이제 삼심제니까 상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삼심제로 가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최종 판결 기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회제를 운영하게 되면 목사에 대한 그 상소는 최종심이 총회가 됩니다. 그죠? 노회에서 이제 1차 심의 목사에 대한 것은 노회에서 열리기 때문에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판결 기관이 되는데 일반 성도들에 대한 판결은 총회가 아니라 대회가 됩니다. 대회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왜냐하면 당회가 원심 7위회가 되고 당회에서 불복하면 노회, 노회에서 불복하면 대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총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대회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교단은 대회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경우 이제 삼심제 최종 판결 기관이 총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목사의 경우는 삼심제 혜택을 못 봅니다. 노회 다음에 바로 총회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대회제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것은 대회제를 운영을 하면 또 이제 정치하시는 정치꾼 목사님들이 또 이제 대회 제도를 통해서 이제 또 세력을 형성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직거리라고 험악한 말이 나오는데 그런 직거리를 할까봐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건데 똥이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폐해가 염려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대회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두 개 대회, 세 개 대회 몇 개가 됐든지 이제 대회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상소의 최심 판결 기관이 총회가 됩니다. 그리고 총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정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결정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총회 조직 봅시다. 총회가 어떻게 조직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똑같죠?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의 자격으로 목사 장로의 자격으로 또 장로는 7위 장로의 자격으로 해서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장로회였고 당회도 장로회였던 것처럼 총회도 결국은 장로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가 노회, 대회, 총회 해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상회, 하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총회도 결국은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되는 장로회라는 것. 목사와 장로의 수는 서로 같게 한다. 이게 이제 그런 동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대 수는 목사와 장로가 이제 같게 하고요. 그리고 각 노회 지방에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을 총대로 파송하게 합니다. 노회 때는 목사가 총대가 아니고 그냥
노회 당연 회원으로 노회에 참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총회에는 노회의 총대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당회마다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회의 기본이 몇 당회였죠? 21당회였죠. 그러면 21당회 딱 채운 가장 작은 노회에서는 총회에 총대를 몇 명 보낼 수 있습니까? 7321이죠. 목사 3명, 장로 3명. 총 6명의 총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당회마다 한 사람씩 장로 하나, 목사 하나를 파송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총대로 갈 사람을 투표로 뽑아야 됩니다. 개회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기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왜냐하면 총대로 갈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차점자 중에서 부총대가 총대로 파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점자를 정해두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의 목사 장로 1인씩을 더 파송할 수 있는데 (7당회가) 못 되는 경우에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을 더 파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21당회인 경우는 7, 3, 21 해서 3명씩 파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5당회가 되면 7, 3, 21 해서 3명씩 파송할 수 있는데 4당회가 더 있잖아요. 그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28당회가 되면 한 사람을 더 보낼 수 있는데 25당회가 돼서 2당회가 모자란다고 해서 총대를 못 보내면 이제 억울한 그런 감이 있으니까 이제 과반수로 해서 7당회씩 끊지만 7당회가 채 안 되고 이제 4당회가 너무 마지막이 7.4당회가 된 경우 7당회에다 4당회가 된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더 파송하게 하고요. 4당회가 안 되고 그 3당회 미만이 되는 경우 3당회가 되는 경우 3당회 미만인 경우에는 언권 회원으로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는 그냥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권만 갖는 언권 회원으로 1인씩 참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22명이면) 22당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2당회면 21당회까지 해서 7당회당 하나씩 해서 3명 목사 셋, 장로 셋을 파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당회가 남았죠. 그러니까 1당회가 남았으면 언권 회원 한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당회도 마찬가지고 2당회가 남았으니까 2당회에 대해서 언권 회원 한 명씩을 추가로 더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25당회가 되면 21당회, 7당회씩 21당회까지 끊고 이제 4당회 이상이 남으니까 4당회 이상일 때는 정상적인 목사 장로 각 1인을 더 파송할 수 있게 됩니다. 26당회도 마찬가지고요. 27당회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가 되고요. 이제 28당회가 되면 4명 정상적인 총대를 파송하고 한 당회가 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권 회원으로 또 한 사람씩을 파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 당회에서 여러 명의 목사, 여러 명의 장로가 총회 총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당회에서 한 사람씩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총대. 이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안 보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7당의 당 목사 1인 장로 1인 7당의씩 끊고 나서 나머지 4당에 이생이 되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추가, 나머지가 4당회 미만이면 3당회 2당회 1당회면 목사 1인 장로 1인을 파송하되 그들은 언권 회원이 됩니다. 1개 당회에서는 목사 장로 각각 1인씩만 파송,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점자들을 부총대로 분류하고 총대 유고 시에 차점 순으로 대리해서 총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개회 후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없다. 개회를 했는데 총대가 참석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정 생겨서 집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부총회와 부총대와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총회 허락을 받으면 이런 사정으로 바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총회 성수. 우리 노회 성수는 어떻게 됐었죠? 목사 3인, 장로 3인. 그런데 총회 성수는 조금 다릅니다.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총회 성수는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과반수. 목사, 장로 각 과반수. 목사 총대도 과반수 이상, 장로 총대도 과반수 이상. 그래야 개회 성수가 됩니다. 또 노회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수 미달이면 시일을 다시 정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총회의 직무, 종회라고 오타 났는데요. 총회입니다. 총회의 직무 봅시다.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총찰이란 말 되게 자주 나오죠. 종합하여서 살핀다.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세밀한 구분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참부를 표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요약하면 소속 교회 및 치리회, 노회, 총회에 소속된 교회, 그리고 모든 치리회, 당회와 노회의 그런 모든 사무를 다 총괄하여서 살핀다라는 것이고요. 하회 요청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하회 요청만을 처리하는 것이고 원심 출입권은 없습니다. 노회의 경우는 하회 요청하는 것도 처리하지만 노회 자체에 목사에 대한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원심을 열어서 원심 출입권을 행사하지만 총회는 원심 출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어떤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총회에서 바로 재판에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하회에서, 노회에서 재판이 열려서 그것이 이제 상소되어서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갖게 됩니다. 총회 기간 상비부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의결합니다. 총회 안에 이제 총회라는 것이 특별하게 이제 총회 기간에만 열리고 파회를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 안에 이제 그런 상비부라고 해서 항상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을 만들어 놓고 총회가 파회하면서 그 상비부 안에 이제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총회가 파회 전에 권한을 부여하면 상비부가 그 권한을 받아서 총회의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일 처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 기관,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런 활동들에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총회 때 보고를 받고 그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그것을 받을 것인지 이제 가부를 묻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회, 회의록의 검열, 대회가 있으면 대회, 대회가 없으면 노회의 회의록을 검열하는 그런 직무가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의 권한, 헌법 해석 정권, 그러니까 총회 헌법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인, 그 해석권은 총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안에서, 총회 임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 회의석상에서 그 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을 논해서 이 법의 의미는 이것이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권징에 대한 최종 판단.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단 시비가 있고 이럴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교리나 또 이제 재판해서 권징한 것에 대한 마지막 최종 판단권이 총회에 있습니다. 소속 교회와 노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꾸짖거나 변증한다. 그래서 노회가 교회의 설립, 병합 이런 것에 이제 책임이 있었던 것,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총회는 노회나 대회를 설립하고 분립하는 그런 합병 폐지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강도사고시 또 다른 교단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단과 교류하고 어떤 교단과는 교류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총회에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실마리가 있을 경우 그것은 미리 제거하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교회 재산 분쟁이 있을 경우 이제 최종 판결, 모든 것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 3심 마지막 이제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 분쟁에 있어서도 마지막 판결권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불복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의 최종 판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대 사건을 주관할 그런 위원들을 설치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단 조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특별위원회, 또 상비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또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총회에 있습니다. 또 총회 재산, 유지재단에 등록된 부동산은 총회의 소유로 관리할 그런 권한이 또 있습니다. 자, 총회 회집 볼까요? 총회는 매년 1년 정례로 회집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아니고요. 1년에 한 번만 회집합니다. 이게 이제 총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것도 예정한 날짜에 해야 되고 예정한 날짜에 예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뭐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직전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심의를 하고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우리 노회 때 총대 장로가 회원권을 가지려면 서기가 호명을 해야 회원권을 가졌습니다. 노회원 목사들은 자동으로 회원권을 갖지만 총대로 온 장로들은 회원 전명을 해서 이름을 불러야 그때부터 회원권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총회 오는 모든 목사와 장로는 다, 목사까지도 이제는 다 총대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이름이 호명되어야 그때부터 회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는
1년 단 한 회 회집합니다. 그리고는 폐회가 아니고 파회를 합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총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총회가 열릴 때까지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회장 유고 시에 이제 직전 회장, 증경 회장 순으로 이제 최근 회장 순으로 증경 여기 이제 노회장이라고 해놨는데 증경 총회장입니다. 증경 노회장 아니고 제가 오타를 했는데요. 회장이 유고 시에 총회장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이제 증경 총회장들이 대신할 수 있는데요. 제일 우선권을 갖는 사람이 직전 회장입니다. 직전 총회장이 이제 제일 우선권을 갖고요. 직전 회장이 없다 그러면 증경 총회장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그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증경 총회장이 회의장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총대로 온 총대 목사들 가운데 임직 순서대로 목사 안수를 받은 순서대로 의장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는 서기가, 이것도 오타나서 제가 고쳤는데요. 서가라고 하는데 서기가 호명한 후부터 총대권을 갖습니다. 개회 및 폐회 볼까요? 개회 및 폐회. 총회가 기도로 폐회하고 개회하고 폐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드려도 좋지만 예배가 아니더라도 꼭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할 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 회장이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선언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 이제 총회는 파하는 겁니다. 폐회가 파회가 됩니다. 파회. 그리고 다음 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산회 후에는 총회가 회무를 보면서 총회 기간 가운데 결의하고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세운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제 그것을 총회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 문제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회의 모습이고 총회가 다른 노회나 당회나 다른 치리회와 그런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회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치리회를 운영하는 회장과 그런 서기의 역할, 또 교회 안에 이제 각종 그런 회의체들, 재직회, 공동의회 해서 그런 회의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T들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제가 제주도에서 또 캄보디아 목회자들 또 가르치는 일에 또 잘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